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던 그 요거트, 사실은 약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믿었던 한 컵의 요거트가 장을 늙게 만들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이후라면 이 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왜 어떤 요거트는 치유가 되고 어떤 요거트는 조용한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차이를 하나씩 파헤쳐 들어갑니다. 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선택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에서 안내드리는 구독과 응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무려 6가지 종류의 요거트가 존재합니다. 마트의 유제품 코너에 서기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 요거트, 저지방 요거트, 냉동 요거트, 단백질 요거트, 콩 요거트, 아몬드 요거트, 프로바이오틱 요거트, 휘핑 요거트, 라이트 요거트, 가양 요거트, 유기농 요거트, 아이슬란딕 요거트, 락토프리 요거트, 마시는 요거트, 어린이용 요거트, 장 건강 요거트까지 끝없이 늘어선 선택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요거트 중에서 정말로 내 몸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16가지 중에서 60세 이후의 몸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요거트는 단 4가지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겉으로는 건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장을 약하게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원래 요거트는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요거트는 살아있는 발효식품으로 소화를 회복시키고 뼈를 강화하며 면역력을 지키는 일종의 자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방을 두려워하고 강한 맛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식품 산업은 요거트의 본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인 지방을 제거하고 과도한 살균 과정으로 살아있는 유익균을 죽였으며 그 빈자리를 설탕과 인공 감미료, 점증제와 합성 배양균으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건강한 요거트라고 믿는 제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요거트들이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키우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피로하고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왜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몸은 더 혼란스러워지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요거트 선택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갈림길이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요거트의 종류가 많아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요거트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요거트는 우유와 미생물,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완성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균이 우유 속 당을 천천히 분해하면서 장을 치유하고 뼈를 지키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요거트는 약이 아니라 상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방이라는 단어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길들여졌습니다. 이때 식품산업은 요거트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설계합니다. 가장 먼저 제거된 것은 자연적인 지방이었습니다. 지방을 빼면 맛과 질감이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설탕, 옥수수 시럽, 인공 감미료가 대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생산 속도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살균 공정이 도입되면서 요거트의 핵심이었던 살아있는 유익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합성 배양균과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안정제가 요거트 안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대식 요거트는 소화를 돕기는커녕 장내 염증을 키우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며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설탕과 인공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몸은 회복 대신 방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시니어들이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배가 자주 더부룩해지며 예전보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한 컵의 요거트로 몸의 노화를 가속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먹고 있는 요거트는 정말 내 몸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게 됩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막연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요거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장을 젊게 유지하고 뼈와 에너지를 되살리는 요거트는 무엇인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가려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 목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의 목록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오히려 건강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최악의 요거트들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매일 챙겨 먹을수록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요거트들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식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목록 안에는 많은 의사들조차 놀랐던 요거트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단 3주 만에 장 손상의 징후가 되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변화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건강한 요거트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요거트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셨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출발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요거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요거트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온 종류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상큼한 과일 향이 퍼지고 포장지에는 심장 건강과 체중 관리라는 말이 적혀 있는 저지방 과일 요거트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순해 보이지만 이 요거트는 60세 이후의 몸에서 조용히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저지방이라는 이름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지방을 제거하면 맛과 질감이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제조사는 그 빈자리를 설탕과 옥수수 시럽, 인공 감미료로 채웁니다. 그 결과 한 컵의 요거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숨어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당이 나이 든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자연적인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곧바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근육은 안정적인 혈당 환경에서 단백질을 흡수하고 재생되는데 저지방 과일 요거트는 그 환경을 계속해서 깨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근육을 만드는 대신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의사들이 말하는 단백질 반응 저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근육은 줄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매일 아침 저지방 베리 요거트를 선택하며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한 여성은 몇 달 후 의사로부터 중성지방 수치가 2배로 뛰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이 없는데 어떻게 몸에 지방이 늘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바로
그 안에 숨겨진 당이었습니다. 한 컵에 20g이 넘는 당이 농축과일, 천연향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덜 먹는 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적인 지방을 포함한 요거트는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호르몬 균형과 에너지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저지방 과일 요거트는 안전해 보이는 얼굴을 한 채 몸속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흰 플라스틱 컵 안에 담긴 이 요거트는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늑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위험한 요거트로 이야기는 이어지게 됩니다. 저지방 과일 요거트보다 한 단계 더 교묘한 함정이 바로 가양 그릭 요거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거트를 깨끗한 식단의 상징처럼 믿고 선택합니다. 진한 질감, 고단백, 그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몸에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숟가락 아래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릭 요거트가 아니라 그 안에 더해진 맛과 질감입니다. 가양 그릭 요거트의 꾸덕한 질감은 자연 발효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드러움의 비밀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점증제와 여러 안정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장에 들어오는 순간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 장 점막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장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차단할지를 결정하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손상되면 음식 입자와 세균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 관절 통증, 집중력 저하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집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변화를 노화의 일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먹는 가양 그릭 요거트가 염증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맛, 복숭아 맛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풍미의 상당 부분은 과일이 아닌 합성 향료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존제를 더하고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우유 분말을 추가하면서 신장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단백질은 회복이 아닌 소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균형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네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당과 첨가물이 더해지면 뼈 건강에 필요한 균형은 더욱 흐트러집니다. 실제로 달게 가공된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염증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세련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가양 그릭 요거트는 장과 관절을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강조한 요거트는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가양 그릭 요거트보다 더 노골적으로 건강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 요거트입니다. 포장지에는 큼지막하게 단백질 20g, 무설탕, 피트니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마치 나이가 들수록 꼭 먹어야 할 필수 식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거트는 이름만 요거트일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음식에 가깝습니다. 많은 단백질 요거트는 전통적인 발효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습니다. 우유 단백 농축물, 젤라틴, 안정제, 인공 감미료를 섞어 만들어진 초가공 제품에 가깝고 요거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익균은 극히 적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을 살리기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장에 도달해 활동할 수 있는 균이 거의 없는 상태인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맛을 대신하는 인공 감미료는 나이가 든 장에서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장내 유익균을 억제하고 나쁜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미 다양성이 줄어든 60세 이후의 장에서는 이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짧은 기간만 섭취해도 배변 리듬이 흐트러지고 피로감이 늘어나며 이유 없는 어지러움이나 집중력 저하를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를 무설탕 단백질 요거트로 바꿨던 한 시니어는 몇 달 후 극심한 피로와 불규칙한 배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심하게 무너져 있었고 보호 역할을 하던 유익균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몸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요거트가
오히려 내부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필요한 단백질은 숫자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살아있는 발효식품 안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단백질과 미네랄은 몸에 흡수되지만 실험실에서 조합된 단백질 푸딩은 장을 거치며 부담으로 남기 쉽습니다. 단백질 요거트는 진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음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즐기고 있는 요거트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요거트는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고조차 느끼지 못하는 종류입니다. 바로 마시는 요거트입니다. 병이나 팩에 담겨 간편하게 들고 마실 수 있고 장, 건강, 면역력, 하루 한 병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공복에 가장 먼저 선택하는 요거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시는 요거트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씹지 않고 천천히 소화할 틈도 없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당과 감미료는 순식간에 흡수되고 혈당은 급격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액체 형태의 당은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혈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잠깐의 상쾌함 뒤에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허기는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살균 처리입니다. 대부분의 마시는 요거트는 상온 유통이나 긴 보관을 위해 강한 열 처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유산균은 거의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발효의 흔적과 단맛뿐입니다. 즉 장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장에서 활동할 균이 없는 음료를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점도를 맞추기 위한 증점제와 안정제가 더해지면서 장은 또 한 번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습관은 위와 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산성 성분과 당이 바로 들어오면 위 점막은 방어할 시간 없이 자극을 받게 되고 장은 갑작스러운 삼투압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속쓰림, 더부룩함, 잦은 설사나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체질 문제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매일 마시는 요거트 한 병에서 시작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마시는 요거트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이 섞인 가공음료에 더 가깝습니다. 씹지 않는 음식은 포만감을 주지 못하고 장에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더 자주 찾게 되고 그만큼 몸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요거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요거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머릿속이 조금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피해야 할 요거트는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몸이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신호를 보내며 반응하기 시작하는 요거트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모습입니다. 화려한 포장도 자극적인 문구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단맛이 없고 밋밋해 보이지만 이 단순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이 그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장 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때 살아있는 유산균은 음식 분해를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전지방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방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자연적인 지방이 필요합니다. 전지방 요거트에 포함된 지방은 비타민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이 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지방 플레인 요거트를 먹은 후에는 허기가 늦게 찾아오고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섭취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차갑게 바로 먹기보다는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먹으면 장에 주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반복되는 리듬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배변 패턴이 안정되고 아침에 몸이 가볍게 깨어나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요거트가 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자극보다 안정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이 쌓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신호가 나타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플레인 요거트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했다면 이제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요거트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요거트를 사놓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플레인 요거트에 다시 단맛을 더하는 것입니다. 꿀 한 스푼, 잼 한 숟갈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습관은 앞서 피해야 할 요거트들과 같은 방향으로 몸을 되돌려 놓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맛을 더하면 혈당 반응은 다시 빨라지고 장은 안정되기보다 자극을 받게 됩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양을 줄이고 혀가 자연스러운 산미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혼자 있을 때보다 섬유질과 함께 섭취할 때 장에서 훨씬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잘게 썬 견과류나 소량의 씨앗류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내 정착을 돕습니다. 반대로 흰 빵이나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발효가 아닌 발산에 가까운 반응이 일어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대 역시 중요합니다. 밤늦게 먹는 요거트는 소화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입니다. 이때 장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유산균이 정착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은 장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즉각적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쌓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편안해지고 아침에 몸이 가볍게 느껴지며 이유 없이 피곤했던 날들이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요거트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선택 하나가 시간이 지나 어떤 방향으로 몸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서 조용히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화가 느려지는 것도,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배가 더부룩한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변화의 상당 부분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힘을 방해할지 도와줄지를 매일 식탁에서 결정합니다. 요거트 하나를 바꾸는 일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첨가물이 가득한 제품을 내려놓고 단순한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순간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더부룩함이 줄고 허기가 안정되며 아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빠르지 않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있는 요거트는 여러분의 몸을 돕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부담을 쌓고 있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생각의 변화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심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꼭 알아야 할 식습관의 진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